남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정 회계사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를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경선에서 맞붙은 상황. 윤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윤영찬 의원의 분당이잖아요, 지역구가. 거기다가 자객공천을 해야 된다. 마치 금 의원님 지난번에 자객공천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셨듯이 그런 것처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정말 남욱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이 대장동 자료의 일부가 민주당 쪽으로 먼저 이낙연 후보 쪽으로 먼저 넘어갔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온전하게 한 당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몇 프로 정도? 그거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이 대장동 사태가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최종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잖아요. 뭐 무슨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대선 과정에서 경선이 양당이 다 끝난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때 그 참고서가 다 민주당 경선 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특히 서른 의원님 이런 분들의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인용한 형식의 발언이었지만 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루를 기정사실화하는 표현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설 의원은 유동규가 측근 중에 측근, 신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실적 부풀리기,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지금 이렇게 가면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놓고 그냥 몰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당 경선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이제 나열이 됐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드러났죠.